여러분, 혹시 매일 보는 그런 사진 파일 있잖아요. 아니면 뭐 문서 파일 같은 거요. 예를 들어 파일 이름이 그냥 베트남 이야기.docx 이런 식인데 그 안에 어떤 비밀 지령 같은 게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러면 좀 믿기 어렵죠. 네, 그렇죠. 그게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바로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보를 그냥 암호화하는 거랑은 아예 다른 차원이에요. 그 정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기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존재 자체를 숨긴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이 정확히 뭔지, 특히 저희가 오늘 주목할 자료, 김 목사 간첩 사건 판결문 같은 실제 사례를 좀 보면서요.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위험하게 쓰일 수 있는지, IT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숨기려는 시도는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아, 그래요? 옛날에도요? 네, 고대 그리스 기록 같은 걸 보면요. 그 헤로도토스 기록에 나오는데 밀랍판 뒤에다가 몰래 글을 써서 숨기거나 아니면 노예 머리카락을 싹 밀고 두피에 문신을 새겨요. 그 다음에 머리가 다시 자라면 그 노예를 보내는 거죠. 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머리에다가요? 네. 그리고 뭐 레몬즙 같은 걸로 글씨 쓰면 평소엔 안 보이다가 불에 비추면 보이게 하는 거. 그런 투명 잉크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게 미국 독립전쟁 때도 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야, 결국은 남들 모르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았군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이제 디지털 기술이랑 만나면서 훨씬 더 교묘해지고 강력해진 거죠. 그럼 요즘 디지털 파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숨기는 건가요?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가 LSB, 영어로는 Least Significant Bit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최소 중요 비트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최소 중요 비트요? 그게 뭔가요? 디지털 이미지가 그 작은 점들,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픽셀의 색깔 정보가 다 0하고 1, 즉 비트로 표현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RGB 값 같은 거요. 맞아요. 그 비트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비트, 그러니까 값을 살짝 바꿔도 우리 눈으로는 색깔이 변했나? 하고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그 비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숨기려는 정보의 비트를 슬쩍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아, 정말 티 안 나겠네요. 그 마지막 숫자 하나 바꾼다고 색깔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겉보기엔 거의 똑같은 이미지로 보이는 거죠. 와, 진짜 감쪽 같네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LSB 말고도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까지 쓴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LSB는 원리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고요. 이미지의 그 주파수 성분 같은 걸 이용하는 DCT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픽셀값 예측이 얼마나 빗나가는지 그 오류를 활용하는 PVD 같은 더 복잡한 기술들도 많습니다. 뭐 와오니, 유니와드니 하는 것들도 있고요. 와, 종류가 엄청 많네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까지 동원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CNN이나 겐 같은 거요. 인공지능이 여기서 뭐라는 건데요? AI가 이미지의 아주 복잡한 패턴 같은 걸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숨기면서도 혹시나 남을 수 있는 통계적인 흔적들 있잖아요. 그런 걸 최소화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기존의 탐지 기법으로는 발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죠. 이야, 기술이 발전할수록 숨기는 방법도 정말 계속 진화하는군요. 진짜 창과 방패의 싸움 같아요. 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도화된 기술이 실제로 범죄, 특히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려는 간첩 활동 같은 데 쓰인다는 거겠죠. 그 아까 말씀드린 김 목사 간첩 사건 판결문 같은 자료를 보면 그 실태가 잘 드러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오늘 주로 참고하는 김 목사 간첩 사건 판결문하고 관련 분석 자료들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 스테가노그래피가 북한 관련 간첩 사건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또 핵심적인 통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요?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충북동지회 사건이라든지 왕재산 사건 같은 여러 간첩 사건에서도 이 스테가노그래피가 쓰인 정황이 계속 포착됐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김 목사 사건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IT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그 위험성을 좀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요. 네, 그
그 김 목사 간첩 사건 판결문을 보면요. 이게 그냥 인터넷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니에요. 아,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썼군요. 네,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스테가노그래피 프로그램을 USB 같은 데 담아서 전달받아서 사용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도 뭐 setup.exe, setup.imx 이런 식이었군요. 뭔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워드 파일, 그러니까 DOCOX 파일인데요. 그 안에 암호화된 대북 보고문이나 지령 같은 걸 숨겨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info.docox 파일 안에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서랑 비밀번호 같은 게 들어있었고요. 비밀번호까지요? 네, 비밀번호가 1963이었는데 이게 아마 피고인의 출생 연도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보고 내용은 to 날짜 .docox, 예를 들면 to 7-7.docox 이런 식의 파일명 규칙을 써서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와, 파일 이름까지 규칙을 정해서 썼군요. 네, 그리고 내용이 좀 길어지면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zip 파일로 먼저 압축을 한 다음에 숨기는 식으로 여러 단계의 보안 장치를 뒀어요. 발각될 위험을 최대한 줄이려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입니다. 세상에,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워드 파일인데다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면 알려진 탐지 패턴, 뭐 시그니처라고 하죠. 그런 것도 없을 테고 비밀번호까지 걸려 있고 이걸 찾아낸다는 건 진짜 숨은 그림 찾기보다 훨씬 어렵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는 분석 기술, 이걸 스태그 아날리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스태그 아날리시스요?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일의 아주 미세한 시각적인 변화를 찾거나 아니면 통계적인 특성 변화, 예를 들어 특정 값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그 분포 변화를 분석하는 카이스퀘어 분석 같은 기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김 목사 사건처럼 맞춤형 프로그램을 쓰고 여러 보안 장치를 겹겹이 사용하면 탐지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요즘 AI 기술로는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AI 기반 탐지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기려는 쪽의 기술 역시 AI를 이용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기술적인 어려움 말고 또 다른 어려움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 같은 거요. 아, 네. 법적으로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해도 워낙 평범한 파일처럼 보이니까 관련된 파일을 딱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분석하는 기술 자체가 수사 기밀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 피해자의 분석 과정 참여권 보장 문제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이 기술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김 목사 사건 재판 일부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도 아마 이런 맥락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고려할 게 많고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이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건 단순히 정보를 암호화하는 걸 넘어서서 정보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현대 AI 기술까지 동원되면서 계속 진화해온 그런 기술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저희가 살펴본 김 목사 간첩 사건 판결문에서 보듯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활동에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탐지하기는 정말 어려운 통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수많은 디지털 파일들, 그 이면에 어쩌면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정보의 층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협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결국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이런 숨겨진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능력, 즉 스태그 아날리시스 영역을 계속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디지털 파일 속의 정보를 이렇게 감쪽같이 숨기는 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고 듣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이 정말 보이는 그대로일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